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매일 밥 먹고 숨을 쉬고 있으니 사는 건가요? 국내외적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뉴스들이 목을 졸라오듯 하고 그 속에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쳐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키며 순수함과 삶의 진실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창인 시인님 모시고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오기택 고향무정.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천옥탑 잡초에 묻혀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멋진지 모래일세. 안녕하세요. 이창인 시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오늘 두 번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아닙니다. 이렇게 세종 FM에 오는 발걸음이 되게 그냥 행복하고 가벼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주셔서 저도 참 편안하게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곡으로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를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지난번에 시인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 네. 어디 그 뭐 특별히 그 노래에 이렇게 애착이 가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 노래를 이제 들을 때 그 가사말이 참 좋아요.
그 남자가 이렇게 부인을 맞아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부인 모시고 여행 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 가사 한 말이 여행 갑시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못 해준 거 가서 다 잘해줄 것처럼 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다 못하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마음을 부인께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노래를 선곡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런 가사의 예. 의미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와닿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창인 시인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 방송에서 이창인 시인님 이야기를 짧게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격 인터뷰 전에.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두 번의 시간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창인 시인님께서 이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기회를 만들었는데 참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상호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네. 그 상호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 또 따로 이렇게 좀 깊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2세가 되면서부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사업을 해오면서 볼 때 참 사람 사는 세상이 그 남을 뭔가를 내가 속여야 내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경향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업은 하기는 하지만 이게 뭔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업은 할 수 없을까? 그래 남은 여생의 사업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보자. 그런 뭔가 다짐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좋은 마음으로 이게 짓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 무슨 회사 이름이 좋은 마음이냐 뭔가 종교 어디 단체 같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 이름을 짓고 나서 이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뭔가 그 제품이라는 게 AS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AS에 대한 전화를 우리 사무실로 하니까 직원이 받고서 그렇게 막 기쁘게 AS를 잘 안 해주셨나 보죠.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아니 대표님 회사 이름이 좋은 마음인데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늘 그 좋은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살아오는 그 모습이 그 삶에 참 아름다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 이름 짓는다는 게 사실은 그 사업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사실 많이들 좋은 이름으로는 지어요. 예. 지금도. 근데 과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이름만큼 값을 하고 있느냐. 예. 이건 사실 의문사항이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창희 시인님을 이렇게 그 농장이나 펜션이나 여기 가서 이렇게 보고 또 가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좋은 마음이라는 상호에 어울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참 마음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셨구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좋은 마음 펜션이 그냥 일반 펜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펜션만 지어놓고 이렇게 손님들 모셔서 이렇게 이용만 하게 하는데 다양한 이용 시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죠? 네네. 산책 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뭐 참 다양한 그 식사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 그다음에 뭐 강당, 강의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창희 시인님 또 연구실까지 그 속에 다 갖춰져 있는데 황토방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시는 그런 공간도 있고 세미나도 가능하시게 이렇게 꾸며 넣으셨는데 대단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만드시게 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주세요. 이제 원래는 거기에서 이제 천연 그 염색을 해서 편백과 양파 껍질을 가지고 염색해서 침구류 생산 공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침구류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농협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산이 있기에 그 산에다가 이왕이면 관광화를 시켜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여기서 제조되는 상품을 직접 공장에서 직거래할 수 있으니 좋겠구나. 그러면서 매장을 하나 만들게 되고 매장이 있다 보니 누가 주무셨으면 더 좋겠네. 그래서 펜션을 만들게 되고 또 주무시는 분들이 뭔가 회의했으면 좋겠네. 회의장을 만들게 되고 또 이분들이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식당을 만들게 되고 그래도 메뉴도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네. 식당이 여러 개 생기고 또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네. 카페도 만들고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여가 선용이 적네. 그래서 황토로 된 찜질방도 만들어서 이용하게 해드리고 맨발길도 만들어서 맨발로 걷게도 해드리고 이런 이제 등등의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 이게 그냥 이렇게 어언간에 하나의 어떤 상품이 돼가는. 네. 그래요. 그래서 예. 하나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펜션과 달리 그 공간 속에는 다양한 그런 이제 거리들이 예. 있어서 한번 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 근데 일 수가 그 속에서 시를 쓴다는 거가 쉽지 않은 그런 접점인데 그 접점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글을 쓰거나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삶을 바라보는 방향 아니겠어요? 이 글을 쓴다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에 몹시 노고가 많았다, 힘든 오늘 하루를 지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의 뭔가 신락 같은 어떤 불빛과 햇빛을 봤을 때 그것을 감성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면 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 속에서 사실은 그 어떤 표현되는 것들이 하나가 시가 되고 그냥 좋은 뜻으로 살아야지 하고 어느 때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구름 보면서 야, 참 좋으네 그러면서 뭐 몇 자 써보면 그게 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지친 예. 본인을 좀 위로해 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그런 거네, 그죠? 예, 시 쓰는 예. 시간이. 자, 그럼 방송에 나오신 김에 논산 지역의 관광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예. 글쎄 저도 이제 논산에 뭐 원래 논산 사람은 아니어서 많이는 모릅니다만은 논산은 주로 이제 유교 문화를 많이 알리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남 서원이라든가 네네. 이제 유교 문화 지금 그 센터가 생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를 많이 좀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육군 훈련소 부근에 이제 선샤인랜드라고 그래서 그 영화 촬영지가 있습니다. 네네, 있죠. 거기에들 많이 이제 관광 오시고요. 요즘에 이제 탑정호에 뭐 출렁다리가 좀 크게 놓아져 있어서 거기도 좀 그 예쁜 경관이 있어서 구경 좀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엮어서 우리 좋은 마음 펜션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관광 네트워크이라고 예. 하면 하여튼 그렇게 하면 논산 지역이 의외로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가 있지만 볼 게 또 많아요. 네, 얘기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언뜻 해봤습니다. 올가을 그 시인님 펜션에서도 뭐 멋진 행사가 계획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이제 제가 저희 지금 좋은 마음 그 터에서 올 가을에 한 10월 하순경쯤에 그 향기 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조그마한 골목들이 나무 사이에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골목들을 여러 향기 골목으로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시인들이 모여서
시의 향기를 내품어보고 음악인들이 모여서 음악의 향기를 내품어보고 미술인들이 모여서 미술의 향기도 내고 그래서 사람마다 가진 향기들이 많이 안 있어요. 그 향기들을 좀 세상에 뽐내보자. 그러면서 그 꽃에서 나는 향기도 있지만 사람에서 나는 향기가 참 그리운 시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향기 좀 한번 우리 뽐내는 날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지금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향기 축제네, 그죠? 예. 꽃 향기 플러스 사람 향기 축제. 예, 맞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그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를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곳곳에 모르는 축제들도 참 많더라고요. 하루 이틀 뭐 간단하게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시인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향기 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 속에서 사람 향기가 진하게 우러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나훈아가 부릅니다.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뿐이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이렇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멋진 마음터를 일구어 오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매번 뭐 시를 쓰면서 이렇게 해오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살면서 이제 늘 경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부딪히게 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을 돌려갈까잖아요. 근데 이것을 늘 저는
이렇게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조금은 마음에 서운하더라도 그것을 늘 감사함으로 돌리는 마음의 태도를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저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산을 다 만들어 올 때 그 주변에 그 마을들이 있으니 마을에서 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시작을 할 때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시장통에 가서 누구 닭을 튀기고 있으면 튀김닭 좀 몇 마리 사고 지나가면서 음료수 오고 뭐 술 한 병 사서 가다가 마을에 관에 드리면서 아이고 안녕하시죠, 잘들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그분들이 참으로 늘 저희 집 잘 되라고 기도해 주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시비를 미리서 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비할 거리를 처음부터 안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사실은 뭔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 생겨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다 대부분 좋은 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참 중요한 그 팁으로서 뭐 이게 예. 배워볼 만한 그런.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되기까지 가끔 이렇게 우리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갈등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역시 우리 시인님은 참 잘 대처를 해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사는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듯 합니다만 다양한 시인님의 삶 속에서 비춰내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소통에서 가끔 감동적인 편지를 써서 읽어주시기도 한다면서요? 참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우리 시인님께서도 이제 자녀가 계실 거고 네네. 또 이 애청하시는 애청자님들도 자녀가 계실 텐데 이 자녀들과 부모와라는 관계가 사실은 참 원만하고 매우 좋았으면 좋으련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던 애들이 커가면서 소통도 잘 안 되고 좀 어떡하지 할 때가 있으실 건데 저는 참 자녀들과 소통을 매우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네네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으면 지난번에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버스 창밖을 바라보니 보슬비가 살살 오고 있었어요. 안개도 살짝 끼었는데 그 버스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의 내가 삶이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쓸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웃에게는 그래도 잘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 아들하고 이 얘기가 좀 더 적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사실 읽어봐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휴대폰에 있는 편지 내용인데요. 네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제목입니다. 네. 아들 반갑네. 날씨가 촉촉한 기운 속에 깊은 소리로 봄을 부르네. 아들의 내면에 담긴 모습과 닮은 것 같아. 곧 안개가 걷히고 상쾌한 햇살이 드리워진다네.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아끼지 말고 신나게 쓰고 사시게나. 좋은 날, 행복이 시작되는 날, 늘 행복하시게나. 사랑하는 아들님,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써서 제가 그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리고서 제가 1박 2일 만에 이제 그 돌아왔는데요. 네. 저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데 아들이 아빠 하고 아들이 지금 나이가 제법 많이 먹었는데 아빠 하고 뛰어오더니 저를 푹 껴안는 겁니다. 아빠. 왜 이렇게 아빠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드세요.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그 순간에 그 편지를 하나 쓴다는 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우리가 이 마음들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작은 행동이 기쁨을 많이 주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네. 아들한테 특히 아들한테 예. 그렇게 이렇게 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거나 편지 쓰기는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예.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울감에 빠져 사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인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자녀들한테 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보고 그런 모습들이 참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그 손주와 여행 이야기도 감동적이던데 그것도 한번 좀 들려봐 주세요. 그건 살짝 긴 스토리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되게 그 우리 애청자님들이 한번 이렇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듣고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거든요. 예. 그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신년도 2021년도 새해 아침에 떡국을 먹고 애들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여행을 하루씩 했으면 좋겠다. 손녀도 하루, 손자도 하루 따로따로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저한테 여행을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손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여행 가요 하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곳이 계룡이었는데 계룡에서 이제 그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여수로 갔습니다. 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손녀하고 저하고 단둘이만 있으니까 손을 꼭 잡고 손녀에게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할아버지와 여행해줘서 좋다고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여수까지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어느 이제 낙지 비빔밥 집을 가게 됐는데요. 비빔밥 집에서 비빔밥 12,000원짜리 2개를 시켰는데 이제 그러는 겁니다. 할아버지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손녀 고마워. 그리고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제가 그 식당에 손님들이 제법 많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한테 크게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우리 손녀하고 여행을 왔는데요. 오늘 점심 우리 손녀가 사준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랑 삼아 크게 말했습니다. 그 식당 사람들 다 듣게? 다 듣게. 그랬더니 식당 사람들이 아이고 손녀 예쁘네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 손녀가 그 저에게 밥을 사주는 그 12,000원을 할아버지 걸 내준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아마 제가 손녀의 얼굴에서 봤을 때는 아마 한 1억 2천 값은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그러게 말이죠. 마음이 막 커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너무 행복해하면서 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때 이제 하루를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이 손자하고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의 여파로요. 그 손자와 손녀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정신적 세계가 무척 크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느껴요. 너무 그냥 성장했어요. 그럴 만도 하네요. 네. 그건 일반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그런 경험을 직접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크겠어요. 아주 정말 그 뒤로 우리 손자와 손녀가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를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가야겠는데 자기들이 언어를 많이 배워둬야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겠구나. 그리고서는 그 외국어 공부를 아주 두 사람이 다 각각 열심히 한답니다. 멋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시인님하고 펜션에서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도 감동이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 가슴이 울컥했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자, 여기서 시인님의 걸어온 발자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김상진 고향 아줌마.
울다 말고 우는 사람아 부고 님 생각에 눈물 뿌리며 멍향가 불러주는 고향 아줌마 동동주 술 타령에 밤이 설구나 밤이 설구나 들어찬 목노주정 나그네 마다 넋두리 하소연에 푸념도 많어 내 고향 사투리에 고향 아줌마 나그네 인생길에 불빛만 설다 불빛만 설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사실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편지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말로 말로 참 고맙다.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괜히 그렇게 말로 하는 건데도 괜히 지금 얼굴이 조금 좀 낯간지럽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이들 표정이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하는 그런 표정에서 그래도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거 보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참 큰 울림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을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갖게 되셨는지 아까 짧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많은 아버지들이 좀 배웠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늘 살면서 이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지만 점심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진 않거든요. 그렇죠. 뭘 먹을까? 또 뭘 먹으면 내가 좀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의 삶은 챙기면서도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어제 하던 대로 오늘 또 하고 그런 게 너무 우리가 식상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뭔지 모르지만 마음을 좀 챙겨보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을 조금 제가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살면서 좀 잘한다고 제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다면 매일같이 하루마다 빠짐없이 일기를 씁니다. 지금까지도요? 예, 매일같이 씁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시 어느 때는 한 줄 쓰고 다섯 줄 쓰고 그러들 망정 그 일기를 쓰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내가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의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면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연이 맺어졌는데 그래도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삶을.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도록 늘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인님의 선한 영향력이 참 꾸준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네요. 진짜 사랑을 행동으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이고 그런 말씀을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 혹은 우리 같은 부모들 위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이제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 달콤한 것만 우리가 먹다 보면 치아가 상하고 당뇨가 오고 몸이 그러지 않습니까? 뼈가 약해지고 그러듯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씁쓸한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이든가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누가 안 하는 일이라도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막 그런 일들에 저는 해보기를 저는 정말 권하고 싶어요. 그 제가 요즘에 그 주말에 저희 회사에서 그 이렇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점심 시간에 잠깐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 제 친구하고 둘이서 그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멸치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그 호박씨도 팔고 이제 그런 그 장사를 대박에다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가난해서 뭐 가진 것이 없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행복감을 줄까? 그 돈 10,000원짜리 내시면 뭔가 대박에 수북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뭘 더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대박에다가 이왕이면 봉지에 있는 것 팔면 되지만 봉지 걸 다 쏟아가지고 대박으로 돼서 조금 더 푸짐하게 드리는 그 기분이 받으시는 분도 좋고요. 그렇죠. 사가면서 다 흠뻑흠뻑 웃고 갑니다. 아이고 좋아서 맞습니다. 멸치 하나 제가 까서 입에다 넣어드리고 호박씨 하나 넣어드리고 그러면서 그 삶을 즐깁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조화도 이루어지고 행복에 막 꽃이 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돈도 벌립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도 또 이 요즘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뭐 그런 거 하면 창피하고 그런 거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치사한 사업 같이 보이는데 조그마한 고무통 하나에다가 놓고 파는 이 그 나이가 좀 드셨고 우리가 그래도 형편도 여유로운데 그렇게 하듯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뭔가 세상의 삶을 소소한 일에서 재미나게 도전해 보기를 이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젊은이들한테 귀감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3D 업종은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은 또 지금 우리 시인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속에서 본인들의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만들어가는 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제품도 많이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제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제품을 뭔가를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의 정말 표준은 어찌하면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이 세상에 이롭지 않은 것도 이제 다 쓰기 나름으로는 이로운 것들이 많겠지만 그렇죠. 정말 이로운 걸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특히나 저는 좀 어려서부터입니다마는 베개에 대한 생각이 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이렇게 신체가 있으면 이 모든 신체를 컨트롤하는 게
두뇌인데 사실은 두뇌는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죠. 대접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맨날 그 솜에다 묻어놓고 별로 이렇게 좀 푸대접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개를 정말 좋은 걸 베야 된다고 생각해서 늘 베개를 좋은 베개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고민도 하고 또 베개를 통해서 제가 돈도 좀 제법 벌어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제가 이게 광고가 돼서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은 요즘에 뒷목이 너무 뻣뻣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놓고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서 뒷목이 뻣뻣하시고 또 스트레스가 이게 세상 살다 보니 있어서 신경 조금만 쓰면 뒷목이 뻣뻣해 오시는데 요즘에 마사지 베개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베개를 베고 누우면은 뒷목을 싹 주물러 주니까 주물러 주는 동안에 잠이 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행복해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재미가 그게 사실은 그 삶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개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베개가 잠하고 연관돼 있어서 인간의 건강은 잠을 어떻게 자느냐, 예. 숙면을 하느냐, 아니면 뭐 렘 수면 상태로 자느냐 이런 수면의 질에 굉장히 좌우가 된다고 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측정을 해봤습니다. 제 수면 습관을 예. 그냥 여기 휴대폰 요걸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해봤는데 한 잠 속에서 깊이 자요. 저는 예. 잠을 자서 아침에 알람 깨울 때까지 자는데 그 수면의 질을 보니까 렘 수면 상태로 자는 게 한 80%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깊은 수면이 아닌 거예요. 저는 깊이 잤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수면이 아직까지는 좀 나한테도 내가 깊이 잤는데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님께서도 그 잠에 대해서 베개에 대해서 네. 이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예. 좀 한 말씀 보태봤습니다. 아, 예. 네. 그럼 그런 제품들은 시인님께서 직접 판매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판매도 하고 이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특허도 몇 개 가지고 계시던데. 그래서 베개에 대한 특허도 가진 게 뭐 중풍 예방 베개나 이런 특허도 제가 낸 적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베개 종류만도 한 두세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일에 참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요즘엔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 시인님을 많이 찾아주시면 예. 마음 치료도 되고 예. 건강도 치료가 되고 그러지 않겠나. 이건 사실 광고는 아닌데 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게 됩니다. 자, 잠시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이미자가 부릅니다. 19 순정.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 은퇴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 더 붉은 19 순정이래요 바람이 스쳐도 울렁 버들이 피어도 울렁 수집은 19살 은퇴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그대의 속삭임을 내 가슴에 가만히나 몰래 담아보는 내 가슴에 담아보는 진주빛보다도 고운 19 순정이래요. 누구나 삶의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지는 각자의 몫이겠지요. 지치지 않고 무한 긍정의 힘으로 지금까지 멋진 삶을 일구어 오신 이창희 시인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어 서로 나누고 배우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간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함께하는 세상. 작은 힘이 남아 나누고 이어가다 보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애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요. 끝으로 한번 그 말씀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 FM 98.9MHz의 여기용 시인님의 문화가 산책의 이 프로가 매우 행복을 많이 드리는 프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2번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뵙게 되지만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살면서 뭔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싶더라도 금방 지나가려니 금방 구름이 하늘에 검은 구름이 있는 것 같지만요. 잠깐 고개를 돌리고 보면 흰 구름으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삶도 그런 거구나. 지금 저희 주변에 이렇게 뭔가 검은 구름이 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바람 따라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또 흰 구름이 둥둥 떠 있고 맑은 하늘이 보일 겁니다. 세상은 늘 좋은 일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 하면서 고마워 하면서 살다 보면 늘 좋은 일과 고마운 일이 내 주변에 이렇게 항상 다가와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하시고 기분 좋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살다가 마음이 답답하다 싶으시면 논산에 좋은맘까지 살살 오세요. 그러시면 잘 마음을 싹 풀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인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사실 이번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시는 시인님은 지금 이창희 시인님이 처음이에요. 아, 예. 그만큼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거고 제가 시인님의 삶 속에서 참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마치기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한 번 더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참 그래도 바쁘신 중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뵙고 더 좋은 이야기 또 이후에 만들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예. 많이 들으면서 저도 행복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더욱 번창하시길 응원하겠고요. 조만간 거기서 우리 그 좋은 마음 멤버들이 네.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멤버들이 모여서 또 좋은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행사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근데 잠깐만. 네. 요거 방송할 때는 그 행사가 지나갔겠네. 이번 2번째 방송할 때는. 그래도 일단 하여튼 소개 좀 해줘 보세요. 아, 네. 저희 이렇게 조그만 그 모임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 모임이 결성된 것은 진선인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네. 그런 이제 진선인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선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인내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꼭 종교성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어떤 우리 인간의 삶이 원래 그 진선인이 아닐까 그게 싶어요.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바탕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바탕을 좀 우리 잃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자. 이제 그런 모임이 진선인 모임인데 그 모임이 뭐 한 열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끔씩 뭐 이렇게 모임 무슨 행동도 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태동한 지가 한 3년 돼서 이번에 이제 3년 기념 행사를 이제 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게 어쨌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시면 거기 이제 오셔서 진선인이라고 하는 뭐 내가 노랫말도 만들어서 이렇게 편벽숲에다 걸어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노래도 같이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뭐 영화 상영도 하신다고 얘기하시던데. 아, 네. 그 이제 진선인을 테마로 하는 영화인데 아.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 그 이제 제목이 배우의 꿈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어떤 배우를 지망하는 어떤 여성분이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배우의 꿈이 좀 힘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그 힘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돌려서 그 결국에는 배우가 되기도 하고 그 기뻐지는 삶을 그 영화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늘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이 자기의 삶을 아주 기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어떤 내용의 영화에서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가짐이 어떻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것도 달라진다든지 그런 거를 그렇죠.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겠죠. 네, 네. 아, 참 좋은 영화입니다. 저도 볼 기회가 될 뻔했는데 예. 또 제가 일이 있어서 또 못 가게 돼서 참 아쉽네요. 끝곡으로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을 남기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내 사랑 어디쯤에 있나 밤도 외로움만 지고 눈으로 주고받던 말이 손으로 느껴지는데 수없이 많은 밤은 가고 마음은 그대 향해 있어 서글픈 눈물이 흘러도 보고 싶은 얼굴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정들은 사랑 그리면서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람
싶은